이번 8월에는 당뇨금 최대 330만원 지급됩니다. 지금 당장 무직자인 분들도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해 드리는데요. 어떤 분들은 장려금이 50%만 입금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장려금이 줄어드는지 확인하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복지 김 여사입니다. 먼저 언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지급일은 오는 8월 29일부터 순차 지급될 예정이고, 이번에 지급되는 사람은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분들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5월에 신청 못한 사람은 장려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닌데요.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올해 12월 2일 전까지 신청한다면 지원 금액이 일부 감액되지만 장려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아직 신청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고,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많은 분들이라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를 위해 정부에서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지난 2023년의 총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고,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이하, 혹벌이 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800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고 해당 세대의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자산 기준은 해당 세대의 2023년 6월 1일 재산을 기준으로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장려금이 감액되는지 4가지 조건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해당 가구원의 총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만약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두 번째는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놓쳐서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장려금의 5%를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차감률이 엄청 큰 것은 아니지만 300만원에 5%면 15만원 정도니까 되도록이면 신청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녀 장려금과 소득세 자녀세의 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입니다. 자녀세의 공제를 신청했다면 장려금에서 해당 세액만큼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네 번째는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에서 최대 30%까지 체납액으로 납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기본 지급액이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신청 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다음 장려금 계산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 구성 유형에 따라 단독 가구는 지난 귀족분의 소득이 4만 원에서 2,200만 원까지일 때 장려금을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연소득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일 때 165만 원이 지급되며 400만 원 미만일 경우 연소득의 약 41%가 장려금으로 지급되고,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약 12%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혹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4만 원 이상, 3,200만 원 이하일 때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연소득이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일 때 285만 원이 지급되고, 7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의 약 40%를 지급하고, 1,400만 원 이상일 땐 초과 금액의 15%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4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일 때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8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의 약 40%를 지급하고, 1,700만 원 이상일 땐 초과 금액의 15%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다음은 장려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 요건이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총소득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으로 연 1억 원을 벌고 있다면 조정률 20%를 적용해서 이분의 소득은 2천만 원이 됩니다. 제조업이나 음식점을 하고 있다면 조정률 40% 적용, 금융업이나 개인 서비스업은 70%, 프리랜서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분들은 90%가 적용되고 있으니 화면의 업종별 조정률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ARS 전화 신청이나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할 수 있는데 홈택스에서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며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떤 경우에 장려금이 감액되고 또 누가 신청할 수 없는지 알아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기한 후 신청 기간이라도 신청하셔서 장려금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